오늘도 찰리형 시청 감사드려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저도 요즘에는 영상을 그냥 하나씩만 만들고 웬만하면 힘을 안 빼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임팩트 있는 뉴스 거리가 없어요. 뭐 중간중간에 잭슨홀 미팅이라던가 뭐 요런 마운트 곡스 뭐 4.3조 원의 뭐 비트코인이 풀린다라든가 뭐 요런 얘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사실 긴 프레임에서는 아주 작은 퍼즐 조각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퍼즐 조각 맞추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큰 퍼즐 조각 맞추는 거를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오늘도 영상을 이제 보시다 보면 지금 긴 프레임에서는 지금 현재 통화 시장에서 어떤 변혁이 일어나겠구나. 이 통화 시장에 SDR 통화 바스켓에 변화가 일어나면 내 코인 투자는 향후에 어떻게 되겠구나.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짜잘짜잘한 이런 거보다는. 네. 뭐 이런 게 중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이 뉴스를 저 아는 얼마 전에 아신 분이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물어보시더라고요. 마운틴 곡스서 4.3조 원 비트코인 저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쓰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이제 신경 안 쓴 지 꽤 오래됐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코인 투자한 지 1년에서 2년 차 되신 분들이 이런 뉴스 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공포죠. 여기 보면 86만 개 비트코인 중 회복된 13만 7,890개가 이달에 환불된다. 이게 시장에 쏟아지면 폭락이 오겠구나. 근데 이 뉴스, 비슷한 뉴스는 제가 지난 과거 5년,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계속 매 해마다 거의 2년에 한 번씩 계속 봐왔기 때문에 별로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코인 투자한 지 1년, 2년 차 되신 분들은 이런 뉴스 하나에 민감할 수밖에 없죠. 뭐 이해는 하고 텔방이나 아니면 트윗이나 디스코드 이런 거에 이제 기웃기웃하면서 뭔가라도 있지 않을까, 내가 투자한 코인이 망하진 않을까 벌벌 떨면서 그러신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이런 걸 많이 민감하게 보시고, 근데 저는 뭐 한번 이렇게 좀 오랫동안 분석을 해서 한번 맞다고 생각하면 이런 짜잘짜잘한 뉴스는 그냥 다 건너뛰거든요.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데가 뭐 얼마나 여파가 있겠어요. 근데 큰 프레임이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뭐 이 얘기는 그만하고 잭슨홀 미팅이 25일에서 27일까지 아마 있을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그래서 이때 뭐라고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과격하게 안 나올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장세 어느 정도는 뭐 탈출할 시점이 오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에 좀 변곡을 주지 않을까. 지금 이제 불안한 장세지만 이 잭슨홀 미팅 있기 전에는 기대감에 오르고 잭슨홀 미팅이 끝나고 나서 또 내릴 수도 있겠죠. 어쨌건 단기적인 상승의 변곡이 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잭슨홀 미팅이 아니라 이 마운트 곡스 사건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얘기가 한편에 나오네요. 넥소 디파이 전략 담당은 어쩌저쩌고 매도에 현금으로 취득할지의 결정에 달려있다. 어쩌저쩌고 부정적인 얘기. 그리고 창펑자오는 이제 저랑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창펑자오 바이낸스 최고 경영자는 트위터를 통해서 만약 당신이 2014년 비트코인 보유자라면 이를 매도하겠는가 라며 초기 투자자들의 멘탈은 신규 진입자들과 다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 그러면 뭐 사람들도 그러겠죠. 창펑자오, 너는 초기 시장 진입자니까 그러는 거잖아. 막 또 이러겠죠. 뭐 그거는 개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저도 그냥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요. 이런 뉴스 볼 때마다 그냥 이거 갖다 코리니 유튜버가 이런 뉴스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불안 심리 자극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냥 그렇고, 코인데스크의 월스트리트 자이언트 뭐 DTCC, 그래서 증권 예탁 결제원에서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이 거래를 뭐 중간에 뭐 브리칭 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여기 관여가 된 데가 바클레이즈,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이죠. BNY 멜론뱅크, 찰스 슈아, 그리고 시티달 시큐리티, 그래서 크레딧 스위스,
뭐 다 관여가 돼서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여기도 이제 써놨는데 증권 시장과 코인 시장이 크로스 오버되는 시점으로 점진적으로 가고 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거를 동시에 거래가 될 거고 우리는 증권 시장을 통해서 코인을 거래하고 코인 거래소를 통해서 증권을 거래하게 될 거다. 3차 산업혁명에서 무너져가는 많은 기업들은 아마 증권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사라지거나 상장 폐지될 거고 코인 시장에서 사라지는 알트코인들도 있겠지만 검증된 코인들은 증권 시장에 들어가서 많은 제도권의 자금들이 몰려올 거다. 이게 제가 생각하는 프레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도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 크라켄 거래소에 에이다 코인이 뭐 증거금, 그러니까 뭐 증거되는 어떤 그런 코인으로 등재됐다. 이거 엄청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메이저로서 확실히 자리 굳힘을 한 게 아닐까. 크래켄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미국 내에서도 우리는 코인베이스 FTX만 막 이렇게 찬양하고 떠들잖아요. 근데 크라켄은 미국에서 가장 최초로 은행 라이센스를 받은 거래소입니다. 자,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얘기를 이제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뉴스에는 허와실이 있고 그 안 좋은 게 그러니까 좀 사람들을 좀 약간 페이크하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결국 이 결론이 났네요. 국토부 탄력요금제 10월 도입 검토 표정 관리하는 모빌리티 업계. 여기 모빌리티 업계가 과연 어딜까요? 카카오티죠. 두세 달 전까지만 해도 카카오에서는 이 카카오티를 팔겠다, 카카오 모빌리티를 팔겠다는 얘기가 막 나왔었거든요. 그런 얘기가 한동안 나왔었죠.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나왔네요. 이 얘기로 결론이 도출돼 버렸네요. 그래서 카카오 택시, 뭐 카카오 헤어샵, 카카오 뭐 골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카카오가 진행하면서 뭐 시장을 잠식하네, 독과점이네, 뭐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네, 이러나 저러나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오긴 하지만 어쨌건 중요한 건 뭐 많은 자회사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이런 자회사들을 다 하나같이 다 큰 금액에 IPO 시켜서 상장해서 많은 돈을 펌핑시키고 개미 투자자들은 또 다시 폭락한 어떤 그 시장에서 손절하고 나가고 이게 반복되면서 욕을 많이 먹죠, 카카오가.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은 카카오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사용을 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걸로 게임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건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욕을 하건 이것으로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카카오톡 사용 안 하고 일상생활 할 수 있나요?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마 분명히 있을 수 있어. 근데 결국엔 돌아온다. 이게 카카오의 저력이라는 거예요. 카카오뱅크 과연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되게 많죠. 뭐 국민은행에서 블록딜 하면서 카카오뱅크의 생명줄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사람들은 카카오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쿠팡도 마찬가지야. 쿠팡도 뭐 사용 하네 안 하네 뭐 어떻게 뭐 수익이 나네 안 나네 결국에 이 결론이 이렇게 났잖아요. 다른 이커머스 업체와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여기서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여기서 격차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내에서는 아무리 신세계가 아무리 지금 막 파도를 쳐서 뭔가를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헐값에 치킨을 판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봐야 카카오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얘는 이미 다 준비돼 있죠. 카카오 인공지능, 카쉐어링, 거기다가 빅데이터 센터에다가 뭐 전국에 펼쳐져 있는 물류망, 그 시너지가 아마 나는 거는 뭐 한 2, 3년에 아마 분명히 날 거예요. 이 격차가 아마 분명히 벌어질 거고 뭐 똑같은 이치라고 저는 이제 생각하거든요. 카카오를 보면서. 자, 그리고 이거는 좀 큰 범주의 컷을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로화가 그 달러랑 페리티 됐을 때 과연 어떨까? 지금 현재 상황이
또 1달러 밑으로 깨졌거든요. 0.99로 깨졌거든요. 이래서 약세 흐름이 진행되고 있는데 유로화 대비해서 여기 보면은 JPY가 뭐 조금 강세다 뭐 하여튼 근데 이것도 뭐 약세 흐름이죠. 전반적으로 뭐 엔화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미 이런 조짐이 있었다는 거죠. IMF 통화 바스켓의 5대 기축 통화 중에 유로와 그리고 엔화 그리고 파운드화 이 세 가지 통화가 좀 약간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보세요. 유가 급등으로 유로화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경제적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일반 통화는 달러 패리티로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가 지난 3일간 오늘 새벽까지 금융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것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유로화는 7월에 처음에 미국 달러와 패리티를 위반했지만 반등했어. 최근 하락은 에너지 위기에 대한 우려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유럽 중앙은행보다 훨씬 더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기대에 힘입어 달러가 크게 상승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ECB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안 좋다고 해서 금리 인상하는 거를 뒤로 뺄까요? 멈출까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계속 치솟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ECB도 알고 있지만 금리 인상을 할 거란 얘기예요. 지금 뭐 전체적인 가스비나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가스프롬이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 3일 동안 가스관을 잠궈버린다는 얘기가 있으면서 사실 지금 이런 게 더 강하게 일어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 유로화가 1대1 개념이 빠진 게 그래서 이 조짐이 있었다는 게 제가 올해 4월인가 5월에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앞으로 5월달인가 아마 이 뉴스가 나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유로와 엔화, 파운드화가 취약해질 거다. 근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인위적 시나리오에 있어서 누가 만들어낸 건지. 어쨌건 유로화는 비율이 통화바스켓에서 30.93에서 29.31로 떨어졌고 엔화는 8.33에서 7.59로 떨어뜨렸고 파운드화도 8.09에서 7.44로 떨어뜨렸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들 국가들이 그 다이어그램에서 조금 더 많이 감소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향후 추세적인 방향으로 큰 방향으로 봤을 때 이거 하나만 봐도 대충 글로벌리스트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 수 있고 오히려 오페크와 브릭스가 조금 더 향후에 상승 추세를 연이어서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그림을 말씀드리는데 여기 독일의 가스비가 전력료가 메가와트당 700유로 고점을 찍었다.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 겨울에 어떻게 될지 저희 이제 궁금해지네요. 점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겨울까지 가는데 이제 가을 초입이잖아요. 현재 상황이. 그래서 단기적으로 시장에 훈풍이 불 수는 있지만 결국에 유로존에 무슨 문제가 불거져서 이게 전 세계 경제와 무슨 안 좋은 어떤 뭐 그런 현상이 발발하지 않을까. 그게 올 겨울의 말기에 뭐 12월 달에 나타나든 아니면 내년 1분기에 나타나든 어쨌건 그런 위기 상황이 도래하지 않을까 저희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상황이 도래하면 물론 우리들한테는 안 좋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달러 인덱스가 막 이렇게 상승하니까 달러는 1000년 동안 뭐 기축통화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 미국 경제 리세션이 들이닥치면 또다시 양적 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도 금리 인상하는데 인플레이션을 못 잡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리세션을 방어하기 위해서 돈을 다시 푼다? 내년 중반이나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한다? 거기서부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라면이 개당 얼마가 될까? 과연 우리가 지금
값싸게 먹고 있는 많은 음식들이 과연 향후에 몇 년 내에 그 가격이 얼마까지 올라갈까? 아마 많은 변화가 아마 오게 될 거예요. 예. 뭐 코인 투자해서 뭐 나는 돈을 버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가 아니라 그나마 밥은 먹고 살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 상당히 힘든 아마 구간이 분명히 올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상이변도 점점점 심해지면 심해졌지 여기서 더 뭐 이게 약화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이번 방송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